안녕하세요. 오늘은 14수리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리 이론 하나 끝나고 그에 따른 예문을 많이 접해볼수록 수리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라 예문보다는 이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결혼할 배우자로 피해야 될 남자 이름은. 결혼할 배우자로 피해야 될 남자 이름은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오늘은 그중 한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에도 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할 내용은 센 겁니다. 적중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혼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얼마 안 가 깨질 거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결혼 상대자로 선택 안 하겠죠. 그런데 이름으로 그런 사람을 미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나 남자친구 이름을 풀어보세요. 성씨 한자 획수와 이름 첫 글자 한자 획수를 더해보세요. 성씨 한자 획수와 이름 첫 글자 한자 획수를 더하는 겁니다. 김씨 같은 경우엔 8획, 이씨는 7획, 박씨는 6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 첫 글자 한자 획수를 더해 14라는 숫자가 나오면 일단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름 풀이법 설명은 장명법 앞부분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네이버에 공개된 한자 획수와 이름에서 보는 한자 획수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먼저 한자 획수 확인이 먼저입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다 알 수 있습니다. 형격 14수리라는 것은 성씨와 이름 첫 글자 획수를 더한 것을 형격이라고 합니다. 형격 14가 되면 배우자로 피해야 될 순위 1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예문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죠. 실예입니다. 여기 심광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심광수 씨. 자, 심자 이게 8획이 됩니다. 광자 6획이 되고요. 숫자 8획이 됩니다. 근데 요 심자 이 8획을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면은 7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에서는 8획으로 본다는 겁니다. 광자하고 숫자는 그대로 6획, 8획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름 첫 글자와 이름 두 번째 글자를 더한다고 했죠. 그래서 14 이렇게 원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이름을 더하면 14 이렇게 형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이름과 밑에 이름 더해가지고 16 이격이 나오고요. 8, 6, 8 다 더해서 22 정격이 나옵니다. 자, 이분은 형격 14수리로 되어 있죠. 형격에 14수리가 있어요. 그런데 14수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러면 14의 기운이 무척 강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원격, 현격 14수리는 이산과 바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이성적 욕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4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세죠. 하나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술, 담배, 기호식품을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성까지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실제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 부르게 되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에너지가 이름 주인공 몸속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각인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피를 통해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혈액을 통해서 각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름은 소리이고
소리는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파동과 같은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파동은 물속에 가장 잘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혈액에 해당되므로 이름은 피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전파도 파동인데 전파라는 파동은 물속에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파는 물속에서 전달이 아주 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 각인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분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주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름의 파동이 이분의 몸을 생리적으로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결과를 계속해서 각인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사수리가 바람이라고 하였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바람이 각인되고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인되면 이것은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간다고 고쳐지거나 해결될 사항들이 아닙니다. 심광수 씨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면 타고난 사주에 이성에 큰 관심이 없게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름이 계속 불려지게 되면 내 몸이 생리적으로 이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성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상담 중에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는 사실들을 우리 사회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고 부정하려 합니다. 뭐 그럴까 하고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드러내놓고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보지 못하니 치료 방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아예 체념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에 대해 모른 척하고 부정한다면 심광수 씨 같은 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정직하고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인과 떨어져 해외에 몇 년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이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은 정도로 표현이 부족하고 상당히 여성의 관계가 많았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거의 없는 이름이나 늦게서야 아들 하나를 두고 잘 사는 듯 싶었으나 어느 날 하는 일을 다 정리해버리고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태어나기를 본래 그런 기질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나의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름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인위적으로 가공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름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명학을 통해 저희가 알아낸 지혜입니다. 이 지혜와 경험을 소중히 한다면 더 이상 시행착오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성명학 공부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진짜의 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성격 이것이 나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시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행동들이 전적으로 내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지금의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명학은 바로 희망의 학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인을 알면 치유의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 이름에 형격 14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 잘 살펴보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씨, 구씨, 심씨, 송씨의 경우 이름 첫 글자에 빛광자,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빛광자, 이 빛광자를 사용하면 형격 14에 해당되게 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성향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위의 사람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신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든 이 운명적 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자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풀려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얻으시라는 것이에요. 14수리를 버림으로써 자유로워지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름 공부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문을 통해 또 한 번 느끼지만 인생에는 생각보다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의 결혼 생활은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남은 가족들은 경제 고통에 시달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름 형격에 이와 같이 이름 형격에 14수리 하나만 있어도 이성을 좋아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남편감으로는 멀리해야 되는 이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사주, 관상, 육효, 타로는 바람 피는 남자다라고 결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 해결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명학상 나타난 성격은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하므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 문의 주시면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만 이해하시라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